APT Responses Based on Security Analysis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SK인포스의 김용철 팀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휴가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어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메일 내용은 비행기 이제 가격을 한 70% 정도 DC를 해주겠다. 휴가 말이라. 제가 아직 휴가를 못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 휴가를 가는데, 메일 받자마자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이제 예약해 놓은 거 취소를 하고, 싼 거 70%나 DC 되는 거 뭐 반납 받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배상을 한다 해도 남겠다. 이걸 클릭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사실 21일부터 을지 훈련이지 않습니까? 메일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웬만한 기업들, 뭐 일반적으로 다 이제 훈련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21일부터 훈련이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이쪽 관련된 사업도 하고 공부도 좀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좀 솔깃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 비용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Security Analysis 기반의 APT 대응 방안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고 드릴 순서는 뭐 아시겠지만 APT 기호로부터 네트워크 APT 대응 순위 되겠습니다. 최근 보안 사고입니다. 뭐 7월달, 8월달 좀 뭐 임팩트 있던 내용들 그냥 단순히 캡처를 좀 떠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터파크 죄송합니다. 인터파크 얼마 전에 뭐 이런 사고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8월 1일자 기사 보니까 북한 해킹 조직, 요즘 뭐 사고 나면 대부분 다 북한 쪽이니까, 뭐 이메일 해킹, 기밀 탈취 시도, 이 복잡한 이런 그림들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이 내용들 중에서 키워드가 뭐냐, 이 내용을 보면서 뭘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냐고 하면,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요 단어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메일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요즘 그 메일이 오니까 좀 먹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일 보내는 공격자가, 뭐 사실은 키사에서 보낸 거겠지만, 요런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해커들도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퍼시스턴트라는 건데,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건데, 뭐 매일 신문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터파크든 이제 공공기관이든 한번 그냥 공격 딱 해가지고 빵 터뜨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좀 시간을 쫙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쫙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고, 다음에 이제 이 컴플렉시티라고 정의를 했는데 복잡하더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바이러스 한 건, 뭐 한 건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요즘 공격하는 거 보면 피싱에다가 파밍에다가 파일 첨부 파일에다가 뭐 리버스 커넥션이 어떻고 서치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공격돼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끄집어내 봤고, 좀 조잡스러운 그림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근데 이제 여기 복도인데, 우리가 다니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복도인데, 복도에 이제 USB가 이렇게 하나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몇 가지로 이제 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주워다가 고민을 합니다. 이 안에 뭐 바이러스 들어갔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안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제 폐기 처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떨어지고 말았건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주워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또 컴퓨터에 탁 꽂아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뭐 이런 액션들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메일입니다. 메일인데, 제가 이제 사실은 국방부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요 MND라고 해서 국방부 저건데, 제가 군 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 메일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북한 사이버전 개시에 따라서 관계부서 긴급 대응하라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정보 출처는 기무사령부라고 되어 있고, 사단급 이상 군부대, 사단급 이상에 보통 전산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군부대고, 세부 점검 항목으로 이거 점검해봐라. 그래서 점검하고 나서 이제 이 문서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국방부 로고 들어가고 이제 요런 해서 메일이 왔습니다. 오면은
담당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스팸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거 클릭해가지고 뭘 묻는지, 퀘스천 이래 적어놨는데 뭘 묻는지 한번 보겠습니까? 일단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런 메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만 이건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부지 선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일하게 군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고, 공유 드리고자 한다. 좋은 정보가 있어서 지적관리에 공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획득했다. 근데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적관리공사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도를 보고 딱 찍으면 거기 학교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든가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은 대부분 이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이지만 지적관리공사 다니는 분 알고 있으면 뭐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이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지 선정안이랍니다. 이 첨부 파일 안 열어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뭐 열어보시는 분도 있고 안 열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첨부 파일입니다. 다음에 이제 인터넷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캡처를 뜬 겁니다. 혹시 오해 없이 그냥 보셨으면 좋겠는데, 풍만한 소용시 뭐 이런 누드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 딱 보니까 강소영이 사실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래된 거를 이불로 캡처를 뜬 건데 뭐 있다고 합니다. 이거 눌러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2004년 슈퍼 모델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액션들 많이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케이스는 케이스대로 일단 들어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APT 개요 쪽입니다. APT 뭐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고 해서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걸 정리해 봐야 그럴 것 같아서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이렇게 영문화된 자료가 한 3, 4페이지 정도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눈에 띄는 키워드, 또 저한테 눈에 띄는 키워드가 스페시픽 엔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체나 기관이나 조직을 특정한다라는 이 스페시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APT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딱 찍어서 한다. 어떤 기관이든 뭐 어디든. 스페시픽이라는 용어가 좀 눈에 띄고, 아까 이제 퍼시스턴트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뭔가 한다라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롱 턴이라는 게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들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탐지 안 되는 뭐 이런 단어들도 눈에 띄입니다. 특징들입니다. 지금 APT의 특징으로 정리를 좀 한 건데,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뭘 하느냐, 뚫고 들어와가지고 금방 가지고 나가버리면 되지. 왜 오랜 시간 하느냐? 이제 해커가 원하는 정보들, sensitive in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커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또 아무거나 막 들고 나가면 금방 들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잠복하면서 원하는 정보, sensitive information 추출하려고, 그러니까 건져내려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APT는.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소셜 엔지니어링, 이거 되게 오래된 용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25년 전쯤에 이제 이쪽 IT 공부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005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공격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거의 국내에서는 아마 2012년, 13년, 그때부터 이제 아마 이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2005년에 이 APT 공격이 발생을 했고, 2006년에 에어포스, 미국 에어포스 쪽에서 이제 AP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2000년부터 꾸준히 이제 발생됐던 그런 공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 키워드가 딥로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로고 분석을 깊게 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로고 분석 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로고 컬렉션 이제 수집 분석과 그러니까 로고 수집하고 분석을 이제 깊이 있게 하라.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로부터, 다양한 소스로부터,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런 것들이 APT의 한 특징, 뭐 키워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네 가지 그 예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림 좀 작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USB도 있고, 뭐 요런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는 시각을 뷰를 갖다가 하나 트리거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시발점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침투 경로, 그 다음에 타겟 이래놨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USB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진 기관이 이제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메일인데, 이게 수신자가 속한 기관이나, 뭐 기관이 될 겁니다. 기업이나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인터넷인데, 인터넷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는 USB PC에 꽂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일 안에 들어가 있는 링크, 수신자가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열어보면 또 악성 코드가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 클릭했을 때 또 악성 코드가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경로로 좀 나눠보니까 크게 보면 요거는 매체에 의해서 APT 공격이 생긴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생긴 거, 요거는 웹서핑, 보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제 경로가 있는 것 같고, 이거 클릭했다, 트리거를 클릭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클릭한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다운로드 될 겁니다. 이게 들어와서 이 악성 코드가 이제 리버스 커넥션을 보통 맺지 않습니까? 해커 PC. 얘를 보통 CN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해커 PC하고 연결이 되고 기능 확장을 위해서 보통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기능 업그레이드가 되고, 요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 타깃이 되는 게 개인이나 서버나 DB 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왜 타깃이 되냐, 뭐. 얼마 전에 이제 사고 난 사례, 뭐 사이트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이트에서 보면 개인 PC에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데 DB가 뭐 몇백만 건 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악성 코드가 여기 들어와서 이 사람 키 스트로크 같은 거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어디에 대한, DB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게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DB 쪽에 접속해서 정보를 꺼내가는 이런 형태의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APT 공격 방식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표적을 선정을 하고 이제 침투를 하는데, 이 침투하는 게 이제 보통은 사회공학 기법을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커 PC 연결하고 핵심 정보 꺼내가고 이제 핵심 정보 확대 원하는 거 찾아내고, 그다음에 데이터 가져가고 나서 흔적을 소멸해주는, 뭐 전형적으로는 이런 공격으로 APT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인포색에서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쪽에 나왔던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0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APT가 2000년 초반, 2005년부터 이제 쭉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2010년도쯤에 단발라에서 이제 그 정리한 내용인데, 침투 경로입니다. 침투 경로를 파악을 해야 그 경로에 맞는 적정한 대응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눈에 익은 단어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이메일, 뭐 파일 쉐어링, 파일 공유하는 거, 뭐 이런 게 있고, 익스터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형태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그러니까 매체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 두 가지 합쳐서 사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PC를 통해서 하는 공격인 것 같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팔로알토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APT 유입 경로라고 해서 신문에 난 건데, 이메일이 87% 정도 유입이 되고 웹 브라우징이 한 12%, 기타가 1.2%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경로하고 또 사실은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있는데, 왜 이메일이 87%나 발생하겠습니까? 진짜 해커가 이메일을 통해서만 막 공격을 하겠습니까? 앞서 이제 보신 예를 보면 인터넷도 사실은 이제 좀 선정적인 단어, 사람들이 쉽게 누를 수 있는 뭐 소셜 엔지니어링의 한 분류지 않습니까?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소셜 엔지니어링이 다 적용이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많고 얘는 뭐 상대적으로 좀 적고 얘는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1.2%왜 이러냐. 이걸 이제 나름대로 이 구석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레이어드 시큐리티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첩첩이 이제 방어망을 세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웹 브라우징 쪽은 네트워크 쪽인데 이거는 벌써 이제 보안 장비들이 쭉 돼 있습니다. 하나 딱 생각하면은 와프 대부분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와프보다 더 기본적인 거 방화벽, IDS, IPS 뭐 웬만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공격을 해커가 한다 하더라도 얘는 네트워크 쪽은 이미 이제 레이어드된 시큐리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부분 다 브로킹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는 비율들이 보니까 한 12% 정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뭐겠습니까 이거? 매체 쪽일 겁니다. 2000년 초반에는 이 USB 통해갖고 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웬만한 회사들 매체 제어 다 하시지 않습니까? PC에다가 USB 꽂아봐야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고 이메일은 독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놔두고 보면 이메일 앞단에 우리 보안 장비 설치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스팸 보통 필터링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도 저 하나의 요인이겠지만 얘는 특별하게 보안 장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기도 되게 용이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으로 좀 끄집어냈는데 첫 번째 에듀케이션이라고 영순위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사업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참 고민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술적으로 잘 막는 거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비행기 가격 싸게 준다라고 해서 왔는데 저는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소셜 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구성원 전체가 이제 회사 다니는 구성원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다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뒤 기술적인 대책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는 교육을 받아도 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누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돈이 이제 한 1, 200만 원 차이 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감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한 명 감염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9명 뭐 상관없다. 교육 안 해도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가 높으니까 이메일 쪽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쪽, PC 쪽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먼저 같은 돈이라면 우선순위가 높은 걸 보면 공격이 많은 쪽을 관심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메일 쪽, 네트워크 쪽. 이게 이제 이메일하고 네트워크는 당장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급한 거니까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폭넓게,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딥 로그 애널리시스 쪽을 이제 같이 검토하시는 이런 방향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에 인포색에서는 APT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전략을 좀 수립을 했는데 내용은 앞서 이제 대부분 다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1차, 2차, 뭐 통합, 포렌징이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 매체가 이게 유입되는 경로가 크게 보면 네트워크 쪽, 이메일 쪽, 이제 물리 쪽이라고 보면 1차적으로는 당장 들어오는 유입이 되는 네트워크 쪽, 이메일 쪽, 다음에 이제 매체 쪽에 대한 대책이 당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솔루션화에서 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매체 쪽은 사실 PC 보안 관련해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고객사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이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1차적으로 관문단에서 뭔가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올해 RSA 뭐 같더니 제일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100%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요즘은 100%못 막는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회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엔드포인트 단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한 예로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가시화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SL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안에 있는 걸 까서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통신 쪽으로 해서 공격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막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엔드포인트 짠에서 들어온 내용을 잡아가지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엔드포인트 관련된 부분. 다음에 이제 통합 관제 쪽인데, 앞서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방화벽이든 IDS든 IPS든 이런 보안 인프라, 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됐다 많아지지 않습니까? RDB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 트렌드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서도 보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적용이 되고 데이터가 많은데 빨리 분석해야 되니까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심하고는 기술 베이스가 틀린 또 다른 이제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고가 났으니까 왜 그런지 이제 심도 깊게 봐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포렌지 뭐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APT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석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APT 쪽인데 시간이 아까 10분 남았다고 했는데 얼마 말씀 안 드렸는데 벌써 20분 지났나? 키만 좀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쪽인데 보석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이메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센서, 매니지먼트, 어널라이저, 유저 포털이 일어났는데 혹시 저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메일하고 인터넷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솔루션화 하느냐?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도 혹여나 계실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리스판스 타임이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화면에 사용자가 클릭을 딱 하고 나서 뭔가 반응이 생기는 타임이 7초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딴 데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 쪽으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뒷단에서 분석한다고 내가 클릭하고 데이터가 안 내려오고 있으면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래픽과 관련해서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좀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메일 쪽은 첨부 파일에다가 URL에다가 됐다 많습니다.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메일하고 네트워크 쪽 두 가지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이유적으로 사용자 액션 때문에 이제 좀 나눠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센서에서는 당연히 이제 안정성이 개런티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메일 핸들링 하는 건데 뭐 문제가 되면은 하여튼 전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개런티 돼야 되고, 다 이제 매니지먼트 쪽으로는 사실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게 할 수 있는 대부분 모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푸테이션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관련된 공격들이 특히 많다 보니까 북한이 외국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포커싱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국내 상황에 맞는 레푸테이션 들어가야 되고, 글로벌 레푸테이션 다른 데서 생긴 게 국내에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 생긴 정보들에 대한 레푸테이션, 그 다음에 한국이다 보니까 한글, 또 한글이나 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URL, 그까지 분석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뒤쪽에서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제 샌드박스 기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키를 많이 맞추시던데, 행위 기반 악션 코드 검증하는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관리자가 보기 용이한 UI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이메일과 관련된 APT와 관련해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관련해서 뭘 보느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신자와 관련된 검증, 메일과 관련된 메일 제목과 관련된 부분, URL과 관련된 거, 첨부 파일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보는데, 최근에 나타난 요 학습 기반 패팅이라고 하는데, 요 며칠 전입니다. 한 2, 3일 전에 저희 고객사 쪽으로 메일이 한 1200통 정도 들어왔는데, 이 공격이 웃기는 게 발신자들은 다 틀립니다. 1000몇백 건이. 다음에 첨부 파일도 다 틀립니다. 근데 제목만 동일합니다. Today's Facts라는 거 혹시 받으신 사이트 있으십니까? 그게 왔는데, 예전에는 같은 제목에 똑같은 첨부 파일 해가고 쫙 보냈는데, 이제는 1200통 정도 들어왔는데 첨부 파일 이름 다 틀리고 해시값 다 틀리고 발신자 다 틀리고 제목만 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플한 것 같지만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제목, 발신자, URL 이런 정보들을 엮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탐지된 이력이 있다면 걔는 이제 악성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습 기반의 패턴 매칭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음에 실제로 운영하시다 보면은 화이트리스트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뭐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SK 그룹사다 보니까 그런데 텔레콤에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목적으로 메일을 보낸다. 그게 이제 특정 타겟도 있지만 그룹사 다른 분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는데 한 번 보낼 때 뭐 몇만 건씩 몇십만 건씩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고, 악성 URL 피싱, 스피어 피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탐지가 돼야 될 부분이고, 첨부 파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는 게 이제 백신 분석하는 거, 다수의 백신들 해시 기반 분석하는 거, 그다음 샌드박스 집어넣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요게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딴 데 가면은 이장표들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이 나오던데, 이메일 실제로 이제 솔루션 좋다, 기타 상황은 뭐가 있느냐, 이제 운영상의 어떤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건데, 일단은 이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인터파크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인터파크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이메일 점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사고 났다고 그러면 내 거 먼저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컨셉인데,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악성 메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본인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제 뒤쪽에서 그냥 차단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나한테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게 간접적인 어떤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된 이메일에 대해서 직접 이제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 내용을 보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복구를 하든지 드랍을 시키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아까 리푸테이션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리푸테이션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탐지된 파일을, 분석 대상 파일을 벤더 쪽으로 보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에서 분석해서 그 결과가 내려오는 케이스인데, 이게 벤더를 의심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뉴스에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글로벌 벤더인데 FBI나 아니면 수사기관으로 정보를 넘긴다 이런 거. 어쨌든 내가 분석해야 될 정보가 벤더 손에 넘어가서 벤더에 의해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보안성을 향상시키려고 도입한 어떤 기술들이 공식적으로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요 기능적인 부분들, 리푸테이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정책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 이제 매체 제어한다고 PC 보안 쪽에서 다 USB 사용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메일 쪽에 실행 파일 첨부돼서 들어온다. 이거 이유 불문하고 그냥 다 차단한다. 이게 크게 이슈가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실제로 메일이 10,0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 EXE 포맷들 주고받는데 그거 무조건 차단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파일이나 매크로나 웹메일 실제로 꼭 사용을 해야 되느냐? 물론 사용하면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보안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이제 한 번씩 짚어봐야 될 필요가 꼭 있고, 다음에 이제 이런 솔루션에서 악성 코드 탐지했습니다. 탐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탐지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면 CNC, IP부터 관련 주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런 정보들을 방화벽이든 라우트든 아니면 백신이든 이런 데다가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공격이 꼭 메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일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매체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탐지가 되면 탐지된 정보를 다른 보안 인프라에 적용해주는 일종의 재활용인데, 이런 액션들도 반드시 이제 따라가야 될 액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트워크 쪽입니다. 네트워크도 이제 동일한 형태로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일단 트래픽 잡아야 됩니다. 트래픽 컨트롤러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다음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처리하는 게 있고, 어널라이저 샌드박스와 관련된 거,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컴포넌트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제 뭐 트래픽과 관련된 부분들 뭐 보시는 바와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매니지먼트와 관련되는 건데, 트래픽에서 추출하는 정보들 이벤트와 관련해서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URL 파일 등은 추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생되는 정보까지도 추출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왜 그 DNS 조회할 때 트레이스 치면은 중간에 있는 IP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이벤트만 딱 체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이벤트와 관련되는 주변 정보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보들까지 같이 분석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리푸테이션 필요하고, 글로벌, 그러니까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인텔리전스 DB 쪽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게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스트레스 노멀라이제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뒤쪽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 관련해서 이제 뭐 항상 얘기 나오는데, 이거 신변종 악성 코드 분석도 하지만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거 당연히 이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가시화와 관련된 사항인데, 요런 파생 정보들까지 막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걸 눈으로 리스트화해서 보시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보다 분석이 용이한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겠고,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뒤에 백단으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스 노멀라이제이션 이 부분인데 핵심 분석 대상이랬는데, 일단은 기존 제품들이 보면은 트래픽이 들어오면 리푸테이션 검증이나 샌드박스 검증이나 기타 정밀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놓는 게 이벤트들입니다. 이 이벤트들을 보고 정탐이냐 오탐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되는 정보들까지 전부 다 묶여가지고 새로운 뭔가의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가 큰 기준이 뷰가 크게 인포색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보면 저겁니다. 이벤트 한 개가 나왔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 달 전에 나왔던 이벤트가 있고 지금 생긴 이벤트가 있으면 같은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묶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처음 탐지됐을 때는 얘가 공격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아는데, 이게 두 개, 세 개 연결된 고리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얘는 공격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벤트 분석으로 뭔가 액션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벤트들 간의 상관관계들, 연관관계들을 분석을 해서 스트레스 케이스라는 별도의 하나의 어떤 뷰를 도출을 해내고 걔를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공격 여부를 판단해주는 그런 분석 방법론이 스트레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기타 사항들도 있는데 일단은 좀 넘어가고, 하나 케이스입니다. 여기 이제 케이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하나 이제 탐지가 된 건데, 요 이벤트하고 요 케이스하고 관련되는 그 케이스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이벤트가 하나 생겼는데 이 이벤트의 IP는 23번이고 그 도메인은 DNS는 요렇고, 여기서 다운로드 되는 악성 코드는 요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쪽에서 보시는 하나의 케이스가 요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는 건데, 관련되는 케이스를 보니까 그게 요게 한 개의 그룹이고 요게 한 개의 그룹입니다. 근데 공통점으로 보니까 요 IP가 딱 찍혀서 나옵니다. 요게 CNC IP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 개만 탐지했을 때에는 얘가 진짜 공격인지 아닌지 사용자가 그냥 판단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생겼던 요런 이벤트들을 조합해서 쫙 보니까 여기 딱 중간에 겹절되는 건데, 얘가 CNC IP로 정확하게 딱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얘와 연계되는 다른 URL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벽이든 라우터든 다른 데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놓게 되면 그만큼 예방적인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쫙 풀어서 보게 되면 뒤쪽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 쫙 풀어서 보면 여기 이제 스트레스 이벤트라고 해서 쫙 나오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리스트를 보고 이 모양새를 끄집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힘든 겁니다, 이게. 기간이라는 컨셉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이벤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조합을 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끄집어내고 그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실제 어떤 데서 공격이 발생된 건지 이거와 관련된 악성 코드나 URL이나 또는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어야 실제로 이제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대응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안 컨퍼런스 때 항상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부스에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강연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직접 네트워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